여러분, 안녕하세요. 들려온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후회해 본 적 있으세요? 그때 그 한마디만 했더라면 하고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무게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무거워지죠. 하지만 때로는 늦었다고 생각한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어요. 24해를 기다린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나는 윤미향, 66. 나이를 말할 때마다 입이 무거워집니다. 세월이 이렇게 빨랐나 싶어서요. 대형 유통그룹 다몰홀딩스의 이사회 의장. 듣기엔 대단해 보이죠? 사람들은 나를 의장님, 사모님이라 부릅니다. 하지만 거울 앞에 서면 내 안에는 23세 딸을 낳아본 평범한 엄마가 살고 있어요. 주름진 손으로 화장을 하면서도 그때 그 어린 엄마의 마음이 고스란히 남아있답니다. 매일 아침은 똑같이 시작됩니다. 7시 정각에 일어나서 검은 정장을 입고 수국 브로치를 가슴에 달죠. 이 브로치 벌써 20회도 넘게 매일 달고 다녀요. 의장님, 오늘 오전 스케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서 박성배가 들어옵니다. 그는 나와 15년을 함께 해온 측근이에요. 내 모든 사정을 알고 있는 사람이죠. 성격도 꼼꼼하고 무엇보다 입이 무거워요. 이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거든요. 네, 말씀하세요. 오전 9시 유통사업부 원래보고, 11시 신규 매장 부지 검토회의, 오후 2시에는 복지재단 이사회가 있고요. 아, 그리고 의장님, 다음 주 공장 준공식 동행자 최종 확정 부탁드립니다. 공장 준공식, 또 하나의 비즈니스 이벤트. 언론도 나오고 정치인들도 와서 축사하고. 번거로운 일이죠.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에요. 필요한 분들 다 부르세요. 나는 잠깐 바깥 공기 좀 쐬고 올게요. 네, 의장님. 성배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경기도 하늘이 보여요. 오늘따라 유난히 회색빛이네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내가 찾고 있는 사람이 살고 있을까요? 24해 전, 그러니까 1982년 여름이었어요. 내 딸 윤미가 갓난아기를 안고 집을 나갔습니다. 빗속에서요. 그리고 5년 전 윤미가 세상을 떠났다는 부고 한 장이 왔어요. 하지만 손녀는 어디 있는지 몰랐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 서요. 주름진 얼굴을 보며 생각하죠. 오늘도 또 하루가 지나간다. 그 아이는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아프지는 않을까? 수국 브로치를 가슴에 달 때마다 윤미가 생각이 납니다. 윤미가 좋아하던 꽃이었거든요. 어릴 때 엄마 이 꽃 참 예뻐요. 꽃잎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게 가족 같아요. 그렇게 말하던 아이였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기억이라는 건 참 이상해요. 좋은 기억보다 아픈 기억이 더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때때로 칼날처럼 날카롭게 돌아오죠. 1982년 여름, 장마철이었어요. 억수 같은 비가 며칠째 내렸죠. 그날도 오후 내내 빗소리가 처마를 두드렸어요.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기분이 좋지 않으셨나 봐요. 윤미가 아기 기저귀를 갈고 있는데 갑자기 쳐다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딸 맞나? 집안씨가 마르겠다. 그 말이 도끼가 되어 내 딸 가슴을 찍었어요. 윤미가 얼굴이 새파래지는 게 보였죠. 갓난아기를 품에 안고 그렇게 굳어 있더라고요. 나는 그때 뭘 했을까요? 막아야 했어요. 그만하시죠, 어머니. 그 한마디만 했으면 됐는데. 하지만 못했어요. 시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집안 분위기를 생각하느라.
그때 그 순간이 얼마나 후회스러운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윤미는 그날 저녁 아기 옷을 챙기더라고요. 작은 가방 하나에 기저귀 몇 장, 분유 한 통. 그게 다였어요. 돈도 별로 없었을 텐데요. 윤미야, 어디 가니? 엄마, 미안해요. 그게 내가 들은 마지막 말이었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와 빗소리. 그리고 정적. 나는 그날 밤 잠을 못 잤어요. 창문으로 빗소리를 들으면서 내 딸이 저 비 맞으며 어디로 갔을까 생각했죠. 갓난아기를 안고 말이에요. 며칠 후 편지가 하나 왔어요. 윤미가 필체로요. 엄마, 미안해. 나 어디든 살아볼게. 그게 전부였어요. 주소도 없고 연락처도 없고 그냥 그 한 줄. 나는 그때부터 찾기 시작했어요. 경찰서도 가보고 친척들한테도 물어보고.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윤미는 그렇게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미안해졌어요. 내가 그때 한마디만 더 용기 냈다면 그 아이는 떠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밤마다 나를 괴롭혔죠. 세월은 참 빨라요. 어느새 60이 넘었고 이제는 일선에서 한 발짝 물러나 의장직만 맡고 있어요. 실무는 전문 경영인들에게 맡기고요. 나이가 들수록 돈보다는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게 그룹 복지재단 활동이었어요. 무료급식 봉사 같은 거요. 처음엔 형식적으로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고요. 의장님, 오늘은 경기도 외곽 복지관입니다. 차로 1시간 정도 걸려요. 네, 갑시다. 복지관은 생각보다 작고 낡았어요. 하지만 사람들 표정은 밝았죠. 자원봉사자들이 열심히 국을 끓이고 반찬을 담고 있었어요. 어르신들 줄 서주세요. 목소리가 밝고 예쁘네요. 20살 초반으로 보이는 아이가 국자를 들고 있었어요. 어르신, 국 더 떠드릴까요? 그 순간이었어요. 낯빛이, 말투가, 뭔가 낯익었어요. 그리고 양손을 몰 때 보인 왼손 검지의 작은 점. 윤미에게 있던 그 점이었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설마 그럴까? 하지만 너무 똑같았어요. 윤미가 어릴 때 모습과요. 혹시 성함이? 저 정다연이에요. 다연. 그 이름의 울림이 왜 이렇게 친숙하죠? 그래요. 다온이라는 태명이 있었어요. 윤미가 뱃속 아기에게 불렀던 이름. 다연과 비슷하죠? 다연 씨 요즘은 어디서 지내시나요? 병원에서 야간 아르바이트 하고요. 낮에는 여기서 알바해요. 가족은? 잠깐 머뭇거리더니 답했어요. 할머니와 살았어요. 근데 몸이 안 좋아지셔서 작년에 요양원에 가셨어요. 요양원에? 그럼 이 아이는 작년부터 혼자 살고 있구나. 그때 다연이가 가방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어요. 죄송해요. 오늘 할 일 적어둔 거 확인하려고. 표지가 넘어가는 순간 안쪽에 흐릿한 글씨가 보였어요. 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섣불리 물어봤다가 이 아이가 놀라서 도망가면 어떡하죠? 천천히 조심스럽게 다가가야겠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그 아이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왼손 검지의 점, 말투,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모든 게 윤미를 닮았어요. 다음 날 아침 비서 박성배를 불렀어요. 성배야. 네, 의장님. 어제 복지관에서 본 아이. 정다연이라고 했지? 네, 기억합니다. 그 아이에 대해서 좀 알아볼 수 있을까?
성배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의장님, 혹시 그 아이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뭔가 느낌이 와. 그런데 너무 성급하게 굴면 안 될 것 같아. 네, 의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선은 내가 그 아이 곁에서 밥이나 챙겨줄게. 매일 가서. 매일요? 응. 기다림은 밥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시작했어요. 매일 복지관에 가는 일을. 처음엔 다연이가 어색해했어요. 사모님, 왜 매번 오세요? 다른 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인데. 그냥 네가 좋아 보여서. 저요? 응.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점심시간마다 도시락을 싸갔어요. 이건 어묵국, 이건 계란말이. 어릴 때부터 내가 아는 사람이 좋아하던 거야. 아, 감사합니다. 진짜 맛있어요. 다연이는 먹는 내내 웃었어요. 웃을 때 입꼬리가 윤미와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다연이가 물었어요. 사모님은 정말 왜 매번 오세요? 저 같은 애한테. 너 같은 애라니.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다연아, 세상에는 말이야. 누군가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필요해.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다연이 눈이 촉촉해졌어요. 누군가 저를 기다려주는 느낌. 처음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저렸어요. 막아주지 못해서 잃어버린 내 아이. 이제라도 지켜주고 싶었어요. 며칠이 더 지났을까요? 박성배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의장님. 왜? 죄송합니다. 말씀은 기다리라고 하셨지만 우연히 발견한 게 있어서요. 뭘 발견했는데? 1982년 당시 직업 속에서 구인 신청서를 발견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뭐가 나왔어? 신청자명은 김윤미입니다. 김윤미. 내 딸 이름 그대로. 그런데 의장님, 여기 긴급 연락처에 다른 이름이 적혀 있어요. 누구? 박종길이라는 사람입니다. 박종길. 낯익은 이름이네요. 박종길이 누구야? 성배는 고개를 숙였어요. 과거 회장 비서실에서 일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시어머니 측 사람이에요. 핏속이 서늘해졌어요. 그날 내가 막지 못한 말들 뒤에서 누군가는 내 딸을 내쫓았고 누군가는 흔적을 지웠구나. 다 밝혀내세요. 네, 의장님. 그날 밤은 더욱 잠이 안 왔어요. 분노와 죄책감이 뒤섞여서 가슴을 짓눌렀죠. 내가 그때 용기가 있었다면, 내가 그때 한마디만 더 했다면, 다음날 저녁 다연이가 일하는 병원에 갔어요. 야간 근무라고 했으니까요. 병원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다연이가 나왔어요. 피곤해 보였어요. 사모님? 여기 웬일이세요? 야근 힘들죠? 도시락 싸왔어요. 아, 감사해요. 그런데 굳이 이런 데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다연아, 밥 제대로 못 먹고 있는 것 같던데? 괜찮아요. 전 원래 잘 안 먹어요. 다연이의 웃음 뒤에 단단한 벽이 있었어요. 그 벽에는 이런 글자가 쓰여 있는 것 같았어요. 알아도 말하지 마세요. 아파요. 혹시 어릴 때 엄마가 자주 하던 말 기억나요? 잠깐 망설이더니 답했어요. 네, 사람은 못 들은 척해야 살 때가 있다. 엄마가 하늘나라 가기 전에 자주 하셨어요. 숨을 삼켰어요. 윤미의 마지막 말이 이 아이 입에서 나온다니. 그런 말을 하셨구나. 네, 엄마는 많이 힘들어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한테는 항상 웃어주려고 하셨어요. 윤미야, 그 어려운 시간을 혼자 견뎠구나. 엄마를
많이 그리워해요. 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요. 엄마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아이가 내 손녀라면, 내가 지켜줘야 할 아이라면,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성당에 갔어요. 오랜만이었죠. 스테인드 글라스 앞에 앉아서 기도했어요. 아니, 기도라기보다는 하소연이었을까요? 하느님, 제가 그날 한마디만 더 용기 냈다면 그 아이는 떠나지 않았을까요? 눈물이 수국 브로치를 적셨어요. 브로치 핀대가 손끝을 찔렀어요. 피가 조금 배었죠. 피, 견디며 남긴 흔적. 그 순간 깨달았어요. 용서는 남에게서 오는 게 아니라 내 탓을 내려놓는 데서 온다는 걸요. 윤미야, 엄마가 늦었어. 하지만 이제 갈게. 너와 내 딸에게. 다음 날 아침 박성배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의장님, 더 찾았습니다. 뭘? 당시 직업소개소 사장님을 만났는데요. 김윤미 씨가 아기를 맡길 곳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맡길 곳? 네, 소개받은 곳이 순덕이네였답니다. 순덕이? 네, 순덕 할머니가 아기를 맡아서 키우셨답니다. 지금은 요양원에 계신데요. 순덕. 낯선 이름이었지만 왜인지 따뜻하게 들렸어요. 요양원 주소 알아냈어? 네, 바로 갑시다. 요양원은 조용했어요.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죠. 여기서 내 손녀를 키운 분을 만나는구나. 작은 방. 따뜻한 오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오고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누구세요? 침대에 누워 계신 할머니가 물어보셨어요. 순덕 어르신 맞으시죠? 저는 윤미 엄마 윤미향입니다. 아이고, 그 고운 아가씨의 그날 내가 받아서 키웠지. 순덕 어르신이 내 손을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어요. 어르신, 그때 일 기억하세요? 어찌 있겠어. 비 오던 밤에 아가씨가 와서는 제발 우리 다연이만 살려주세요 하고 무릎 꿇고 빌더라고. 다연이. 역시 그 이름으로 불렀구나. 아가씨가 그랬어요. 엄마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근데 에마는 살려주세요. 왜? 왜 우리에게 말하지 않고? 그쪽 집안이 무서웠나 보지. 그리고 편지를 보냈더라고. 편지요? 어르신은 침대 옆 작은 서랍에서 묶인 편지 다발을 꺼냈어요. 겉봉투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 반송 도장이 찍혀 있었죠. 누가 가로챘군요. 나는 이를 악물었어요. 숨이 막혔어요. 박종길, 시어머니. 그들이 내 딸의 편지를 가로채고 내가 찾지 못하게 막았구나. 집에 돌아와서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첫 번째 편지. 1982년 가을. 엄마 미안해요. 딸 낳았다고 욕먹고 사느니 제 딸을 존중받게 키울래요. 엄마, 우리 다연이는 왼손 검지에 점이 있네요. 엄마 닮았나 봐요. 두 번째 편지. 1983년 봄. 엄마, 다연이가 첫 걸음마를 했어요. 엄마를 부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할머니라고 해도 될까요? 언젠가 만날 수 있다면. 세 번째 편지. 1985년. 엄마, 다연이가 아파요. 열이 너무 높아서 병원비가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순덕 할머니가 도와주세요. 열 번째 편지. 1990년. 엄마, 다연이가 중학생이 되었어요.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자라고 있어요. 엄마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해요. 마지막 편지. 2000년. 엄마, 저 많이 아파요. 다연이는 이제 어른이 되었어요.
대학도 못 보내줬지만 착하게 자랐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20통의 편지. 20해 동안의 기다림이 그 안에 있었어요. 나는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어요. 다음 날 다연이를 카페로 불렀어요. 조용한 곳 구석, 낡은 소파에 앉았죠. 손에는 수국 브로치와 편지 묶음을 들고 있었어요. 다연아. 네? 이건 너의 엄마가 나에게 보낸 편지야. 나는 받지 못했어. 다연이 얼굴이 굳어졌어요. 무슨, 너에게도 읽어줄게.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딸 낳았다고 욕먹고 사느니 제 딸을 존중받게 키울래요. 엄마, 우리 다연이는 왼손 검지에 점이 있네요. 엄마 닮았나 봐요. 다연이가 자신의 왼손 검지를 천천히 올려다 봤어요. 작은 점이 있었죠. 나는 울었어요. 다연이도 울었어요. 내가 엄마의 엄마야. 내 엄마는 내 딸이야. 그럼 저는 내 손녀. 그 말은 오래 굳어있던 얼음장을 깨뜨렸어요. 쾅. 가슴 안에서 얼음이 금 가듯 뜨거운 눈물이 차올랐어요. 그럼 왜 이제야 말씀하세요? 다연이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어요. 당연한 거죠. 내가 늦었어. 그날 막았어야 했는데. 시어머니 말, 집안 위세. 내가 부수고 나왔어야 했는데. 저 어떡해요. 제가 알던 제 모습이 전부 바뀌는 것 같아서. 그래, 힘들 거야. 나는 다연히 손을 잡았어요. 그래도 하나만 약속할게. 나는 너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될 거야. 도망치고 싶을 땐 도망쳐도 돼. 근데 문은 내가 열어둘게. 다연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목을대가 작게 오르내렸어요. 그럼 하나만 물어볼게요. 엄마는 행복했을까요? 나는 브로치를 쥐었어요. 너의 엄마 편지들에는 후회와 사랑이 같이 있어. 너를 낳고 너를 키웠고 너를 사랑했다. 그게 너의 엄마가 산 인생이야. 그날 밤 늦게 다연이가 일하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신가요? 정다연 씨가 실려왔습니다. 과로와 저혈당 그리고 폐렴 초기 증세가 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응급실 문 앞에서 1982년 비 내리던 그날이 떠올랐어요. 그날도 이렇게 무력했었죠.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기다리기만 했었어요. 하느님, 제발 내 손녀 살려주세요. 손을 모으고 기도했어요. 수국 브로치를 가슴에 꽉 눌렀어요. 시간이 늘어졌어요. 복도 시계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죠. 보호자분? 의사가 나왔어요. 네, 다행히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많이 무리하셨나 봐요. 영양실조도 심하고. 나는 의자를 붙잡고 주저앉았어요. 영양실조. 그 아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까요? 이틀 후 다연이가 깨어났어요. 할머니. 그 말을 들은 순간 눈물이 터졌어요. 이제 할머니라고 불러도 돼요. 다연이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어요. 그럼. 나는 웃었어요. 태어나서 가장 진짜 웃음을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웃음을 웃었어요. 할머니. 다연이가 다시 불렀어요. 이번에는 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내 새끼. 할머니, 제가 많이 모자랄 거예요. 할머니 같은 분의 손녀라고 하기엔. 무슨 소리야. 넌 내 엄마를 닮아서 착하고 나를 닮아서 똑똑해. 다연이가 웃었어요. 환하게요. 그 웃음 속에서 윤미가 보였어요.
어릴 때 윤미의 웃음이요. 며칠 후 우리는 함께 윤미의 묘를 찾았어요. 작은 들국화 몇 송이, 수국 한 다발을 들고 갔죠. 엄마. 다연이가 무덤 앞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엄마, 나야. 다연이. 늦게 왔어. 나는 조용히 속삭였어요. 윤미야, 너의 편지가 늦게 도착했어. 하지만 도착했어. 바람이 불었어요. 수국 꽃잎이 옷자락에 달라붙었어요. 다연이가 내 팔에 얼굴을 기댔어요. 할머니, 엄마가 우리를 보고 있을까요? 봐. 반드시 보고 있어.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서 다연이와 함께 윤미의 편지를 다시 읽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정말 많이 보고 싶어 했구나. 그래. 너도 나도. 그런데 할머니,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할머니는 저를 어떻게 알아봤어요? 처음 복지관에서 봤을 때 너의 왼손 검지점. 그리고 웃는 모습이 윤미와 똑같았어. 그것만으로요? 아니야. 마음이 알려줬어. 이 아이야 하고. 다연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저 무서워요. 뭐가? 갑자기 이렇게 큰 할머니가 생기고 제가 잘할 수 있을까 해서요. 다연아, 할머니도 무서워. 할머니도요? 응. 할머니도 처음이야. 손녀 키우는 게. 그러니까 우리 같이 배워가자. 다음 주 그룹 이사회에서 박성배가 안건을 올렸어요. 의장님, 복지재단 산하의 다연 장학금 신설을 제안드립니다. 어떤 내용이죠? 가족이 없는 아이들, 혼자 사는 젊은이들에게 기다려주는 어른을 연결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의결합시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오늘부터 내 점심은 복지관에서 먹겠습니다. 기다림은 밥에서 시작하니까요. 회의장이 조용히 술렁였어요. 의장이 매일 복지관에서 점심을 먹겠다니요. 하지만 상관없었어요. 나는 수국 브로치를 고쳐 달았어요. 핀대가 더는 아프지 않았어요. 다연이는 병원 알바를 그만두고 우리 그룹 복지재단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제가 이런 큰 회사에서 일해도 될까요? 당연하지. 내가 가장 필요한 일을 하는 거야. 무슨 일이요? 기다려주는 일. 내가 받은 그 따뜻함을 다른 아이들에게 주는 거야. 다연이는 복지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밥을 먹고 숙제를 도와주고 그냥 옆에 있어주는 일을 했어요. 할머니, 오늘 한 아이가 그러더라고요. 누나가 있으니까 무서운 꿈 안 꿔요 하고. 그래? 네, 그때 알겠더라고요. 제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잘했어. 내 엄마도 기뻐할 거야. 몇 달 후 다연이와 함께 순덕 어르신을 다시 뵈러 갔어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저 다연이에요. 아이고, 우리 다연이. 많이 컸네. 순덕 어르신이 다연이 손을 잡으셨어요. 어르신 덕분에 저희가 만났어요. 아니야. 언젠간 만날 운명이었어. 나는 그냥 잠깐 돌봐준 거지. 그래도 감사해요. 어르신이 없었다면 윤미가 좋은 딸 낳았네. 착하고 예쁘고. 어르신이 내 손을 꼭 잡으셨어요. 이제 됐어. 가족이 다시 만났으니까. 1년이 지났어요. 다연이는 이제 정말 내 손녀가 되었어요.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요. 할머니, 오늘 복지관에 새로운 아이가 왔어요. 그래? 어떤 아이? 20살 된 남자아이인데 부모님이 안 계시고 혼자 살고 있대요. 그럼 우리가 도와줘야지. 네, 벌써 밥 약속 잡았어요. 다연이가 환하게 웃었어요. 그 웃음 속에서 윤미가 그리고 어린 시절의 내가 보였어요. 이제 우리는 하나의 사슬이 되었어요.
사랑의 사슬여. 나에서 윤미로, 윤미에서 다연이로, 다연이에서 또 다른 아이들로. 다연이와 함께 보내는 첫 추석이었어요. 할머니 차례상에 뭘 올려야 해요? 네, 엄마가 좋아하던 걸 올리자. 수국은 꽃이니까. 대신 수국차 한 잔 올리고. 네, 차례를 지내면서 나는 윤미에게 말했어요. 윤미야, 내 딸 잘 컸어. 너 닮아서 착하고 나 닮아서 고집도 있고. 다연이가 웃었어요. 할머니, 저 고집 있어요? 있지. 엊그저께도 복지관 아이 때문에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있잖아. 그런 게 고집이야. 좋은 고집.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윤미도 같이 웃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저녁, 다연이가 편지를 쓰고 있었어요. 뭘 쓰고 있어? 엄마한테 편지요. 엄마한테? 네. 할머니가 읽어주신 엄마 편지들이 너무 좋아서. 저도 엄마한테 답장하고 싶어졌어요. 뭐라고 쓰고 있는데? 엄마, 안녕하세요. 저예요, 다연이. 할머니 만났어요.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어 했던 할머니. 정말 좋은 분이에요. 나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계속 써봐. 엄마가 들을 거야. 정말요? 정말. 할머니, 우리 사진 찍어요. 다연이가 휴대폰을 꺼냈어요. 사진? 나 늙은 얼굴이. 할머니 예쁘세요. 특히 웃을 때요. 우리는 윤미의 묘 앞에서 사진을 찍었어요. 수국 꽃다발을 들고서요. 엄마, 우리 가족 사진이에요. 사진을 보니 신기했어요. 다연이와 내가 정말 닮았더라고요. 특히 웃는 모습이요. 할머니, 이 사진 액자에 넣어서 집에 걸어도 돼요? 그럼. 그날부터 거실에 우리 가족 사진이 걸렸어요. 세대가 함께 있는 것 같아서 마음이 따뜻했어요. 복지재단 일을 하면서 우리에게는 새로운 가족들이 생겼어요. 혼자 사는 대학생 민수, 부모님이 안 계신 고등학생 수진이,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초등학생 지호. 할머니, 우리 진짜 가족이 많아졌네요. 그래. 이게 진짜 가족이야. 피보다 진한 마음으로 이어진 가족. 매주 일요일마다 복지관에서 다 같이 밥을 먹었어요. 나는 항상 수국 브로치를 달고 갔죠. 할머니, 그 브로치 매일 다시는 이유가 있어요? 있지. 이건 기다림의 징표야. 그리고 희망의 징표이기도 하고. 2년이 지나니 다연이가 많이 달라졌어요. 자신감도 생기고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마음도 더 커졌고요. 할머니, 저 대학원 가볼까 해요. 대학원? 사회복지학을 제대로 공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싶어요. 좋은 생각이야. 언제부터? 내년부터요. 하지만 할머니랑 떨어져 있기 싫어서. 공부하는 건 좋은 거야. 할머니는 항상 여기 있을 거야. 정말요? 정말. 내가 어디 있든 할머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그때 다연이가 내 손을 꼭 잡았어요. 할머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윤미의 길에 우리는 다시 묘소에 갔어요. 이번에는 복지관 아이들도 함께요. 엄마 안녕하세요. 저 다연이에요. 할머니랑 잘 지내고 있어요. 민수가 말했어요. 아줌마 안녕하세요. 저는 민수예요. 다연이 누나가 저한테는 엄마 같아요. 수진이도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이모 안녕하세요. 저는 수진이에요. 이모 딸 덕분에 제가 대학 갈 수 있게 됐어요. 지호는 그림을 그려왔어요. 이모 저 그림 그려왔어요. 이모랑 다연이 누나랑 할머니가 함께 있는 그림이에요. 그림 속에는 3명이 손잡고 웃고 있었어요. 나는 울었어요. 기쁜 눈물이었어요. 순덕 어르신이 많이 아프셨어요. 우리는 매일 병원에 갔죠. 어르신 괜찮으세요?
다연아, 내가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어르신, 괜찮아. 나는 좋은 일 많이 했어. 너 같은 좋은 아이 키웠고, 좋은 가족 만들어줬고, 어르신 덕분이에요. 아니야. 사랑 덕분이야. 순덕 어르신이 내 손을 잡으셨어요. 며칠 후 순덕 어르신이 돌아가셨어요.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어르신이 돌봐주셨던 아이들이 모두 왔어요. 우리도 그리고 다른 가족들도요. 어르신 감사했습니다. 모두가 울었어요. 하지만 감사한 마음이었어요. 그로부터 또 몇 년이 지났어요. 다연이는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정식으로 복지재단 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좋은 사람도 만났어요. 할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누구? 제 남자친구예요. 이름은 준호고 의사예요. 준호는 예의 바른 청년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하세요. 다연이한테 할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 뭐라고 하던? 세상에서 가장 멋진 할머니라고요. 나는 웃었어요. 다연이가 그랬어? 네, 그리고 할머니께 허락받고 싶은 게 있어요. 뭔데? 다연이랑 결혼하고 싶어요. 나는 다연이를 보았어요. 행복해 보였어요. 다연아, 넌 어떤데? 할머니가 좋다고 하시면 좋아. 허락한다. 두 사람이 환하게 웃었어요. 결혼식에서 나는 윤미의 자리에 사진을 놓았어요. 윤미야, 내 딸 시집 간다. 좋은 사람 만났어. 그리고 복지관 아이들이 모두 와서 축하해줬어요. 다연이 누나 축하해요. 할머니도 축하드려요. 이제 우리 가족은 더 커졌어요. 준호도 준호 부모님도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도. 사람은 사라지지 않아요. 자취가 남고 향기가 남고 말이 남죠. 우리는 때로 못 들은 척 살았고 때로 모른 척 견뎠어요. 하지만 언젠가 늦게 도착한 편지처럼 사랑은 도착합니다. 기다려주는 어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가족을 다시 잇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어가죠. 윤미야, 늦게 받아서 미안해. 하지만 받았어. 안녕하세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윤미향 할머니와 다연이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여러분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면 누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다림은 때로 아프지만 그 끝에는 항상 만남이 있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든 도착할 수 있거든요. 이 영상을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집에서, 산책길에서 혹은 버스 안에서?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줄이 누군가의 하루를 버티게 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혼자 사는 젊은 친구들이나 가족이 그리운 어르신들이 계시다면 작은 관심이라도 보여주세요. 밥 한 끼, 안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수 있어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질 수 있도록 공유도 부탁드려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